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평 다녀오셨나요? 양평은 자주 가던 데입니다. 늘상 자주 가던 데인데 예. 오늘 아침에 또 뭐 현지 소식 좀 들었고 어떤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무슨 뭐 여러 단체 뭐 처음엔 장애인 단체라고 돼 있던데 지금 민주당 그 쪽으로 몰려와 가지고 사과하라고 난리 났어요. 난리 왜 났어요.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당신들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 백지화됐다. 이제 이 프레임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벌써 뭐 지역에서는 그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어떤 타격전 이런 양상으로 지금 현지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까요? 아니 국민들이 일단 믿기 이전에 하나의 유격대 전술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타격전이 되고 그걸 갖다가 선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은 좀 대응이 늦습니다. 사실은 그쪽에는 이렇게 조직화된 뭐 맞불 집회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고 또 양평이 원래 좀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일방적 시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혹시 그런 거를 다 계산에 넣고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이거는 신호를 준 거죠. 이걸 이제 정치학에서 도구 휘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호루라기. 불면은 쫙 몰려온다. 개들이 온다. 그런 걸 이제 어떤 특정한 단어나 그 신호 체계가 발신되면은 떼거지로 몰려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양평 군민을 개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이건 학술적 용어를 얘기하신 거죠. 정치학의 워싱턴에서는 흔히 이렇게 불러요. 그걸 이제 도구 휘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막 동원령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은 일종의 동원령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판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민과 주민을 대립하는 거예요. 지금 양평도 둘로 짜겨져 있습니다. 그 강상면이 왜 새로운 종점 후보지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바꿨잖아요. 그쪽 주민들 의견하고 원 종점 후보지하고 의견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내부에서는 극심한 대결로 가는데 저는 이런 류의 어떤 거 아주 굉장히 고약하게 주민들이 분열되고 이게 막 그냥 혼란상이 이런 게 옛날에 강정마을 해군 집회라든가 이럴 때도 보면은 내거리에서 그 요쪽 A 슈퍼마켓은 해군기지 찬성파고 B 슈퍼마켓은 반대파거든요. 각기구 슈퍼마켓에 따로 모이는데 수십 년간 사이좋게 살아왔던 그 주민들끼리 이제는 반목하고 서로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양평이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건데 이런 와중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게 됐는지 혹시 레이더에 잡힌 거 있습니까? 아니 그 아무리 고성능 레이더더라도 이건 공중이 아니라 수중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이게 대공 레이더에는 잘 안 잡히고 그 레이더 수중은 못 들어갑니까? 그거는 소나가 합니다. 레이더가 하는 게 아니라 수중에는 전파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음향 탐지 장비라고 소나가 필요하다. 그것도 좀 장착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수중 탐색 기능을 좀 보완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제가 주말에 공무원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요즘은 이런 말이 유행한데 이게 참 처음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1과장, 2과장, 1국장, 2국장 이런 순서대로 자기들이 지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잘못 결정되면은 분명히 압수수색 들어온다. 이거 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사로 우리 언제든 날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책임지는 과장 서열을 정해가지고 그러다가도 이제 답이 안 나오면 국장이 직접 정결하시라. 이래가지고 뭐랄까 완전히 복지부동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1과장, 2과장 문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요즘에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움직여요. 다 사법화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장이 쓰는 그 발표 보도 자료를 국장이 쓴다는 거 아니야. 과장들이 안 쓰니까. 국장이 직접 펜대 잡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과천청사나 세종청사 쪽에 아주 뭐 분위기가 흉흉한데 이번에 국토부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 알만한 사람들 거기 양평 군수 또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전부 발뺌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김성교 의원이 시선집중 나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양평군에서 왜 3가지 대안을 1, 2, 3안 정해서 올렸는지 자기는 모르는데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예. 단지 민주당이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기 강상면 쪽으로 종점 옮기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종점을 옮기자는 얘기도 아니고 지역도 다르고 그다음에 나들목 하나 설치해달라는 얘기지 전혀 무관한 얘기인데 벌써부터 이 김성교 의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양평 군수를 지내셨잖아요. 예. 그리고 작년까지 국회의원 하신 분이에요. 3년 전까지. 네. 그러니까 이만큼 잘할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왜 모르는데 그럼 왜 나왔느냐? 벌써 자기 살궁리 하러 나온 거예요. 이제 벌써 빠져나가려고. 자기는 몰랐다는 이 얘기하러 나온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양평군이 그럼 국토부에 왜 그렇게 건의했냐? 그런데 국토부는 왜 다른 결정을 했냐? 그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자식이가. 그건 도대체 방송에 왜 나오냐고. 두고 보십시오. 이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고 전부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또는 어디 단체 동원해가지고 이제 유격전의 양상으로 전개될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백지화 발언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진상조사 방해 행위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백지화로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의혹 제기하지 말아라 해서 이게 진상규명 반대 활동으로 이 국책 사업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고속도로라는 게 국토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고 그건 10년을 준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1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국책 사업이고 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돼 왔던 사업인데 이거를 인질로 딱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두려움이 커지죠. 이게 존폐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산소호흡기 꽂으러 뜯고 지금 중환자실로 보냈다는데 그런데 거기서 뭐 무좀 치료를 하겠습니까? 무슨 탈모 치료를 하겠습니까? 중환자실에서 죽느냐 사느냐 산소호흡기 여차하면 떼버리겠다는데. 오늘 김종대 레이더 성능을 한번 좀 체크를 하려고 몇 가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첫 번째로 왜 바뀌었을까 혹시 잡힌 게 있는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원희룡 장관이 혼자 했을까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원희룡 장관은 초지일가 몰랐다 그랬는데 그 몰랐다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김건희 일가 땅 얘기를 몰랐다는 얘기지. 그것도 뭐 사실 또 국정감사에서 또 뭐 우리가 보여줬어요.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늘공 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 빠져나가려고 수를 썼던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밑에서 한 거다. 오늘 김성교 의원도 뭐라 그랬냐? 그 왜 김건희 일가 그 장모가 해가지고 왜 지목 변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를 사놓고 농사는 안 짓고 요건 농지법 위반이고 지목 변경을 추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위임 정결 사항이라 군수가 모른대. 자기가 몰랐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빠져나가려고 방송을 하고 원희룡 장관은 처음에 늘공 얘기하고 뭐 하면서 자기도 빠져나가려다가 용산에 걸린 거예요. 용산에서 보니까 뭔 장관이 졌다고야. 지금 막으라는 거 안 맞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살라고 그런다. 이래놓고 이제 한 소리 듣고 전화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백지화 발언이 나온 거죠. 당정협의회 할 때 그때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우리 윤경호 소장이 그 취재원은 밝힐 수 없지만 당정협의하는데 회의를 못할 정도로 계속 밖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 막 받아줬고. 받아줬기도 했군요. 받아줬고 그 직후에 당정협의회는 그래서 유야무야 끝나고 그 직후에 저기 백지화 발언을 그냥 터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집에서 전화 온 거 전화 받았지는 않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팩트를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또 국토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쪽으로 종점을 바꾼다고 해도 그게 그 나들목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뭐 땅값이 오르거나 그러지를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니, 뭐 나들목 IC 또 뭐 해가지고 JC 뭐 여기서는 뭐 그렇게 되는데 1km 떨어진 곳에 하나 더 있어요. 분기점이. 그러니까 문제는 요거 하나만 얘기하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있다니까요. 1km만 더 가면은. 남양평.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근 전체의 어떤 그 추세를 보고 그걸 봐야지. 요거 하나만 보면야 뭐 이거 하나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러지만 큰 그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큰 그림이. 그러면은 저기 애시당초 여기서 이런 걸 예상하고 지목 변경을 미리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어떤 개발을 노리고 산 거잖아요. 농사 지려고 산 땅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부동산이 제일 잘 알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게 민생경제연구소로 제보된 게 현지 주민들이고 그 부동산 쪽을 잘 아시는 주민들이에요. 과거 LH 사건하고 똑같이 터졌어요. 그때도 참여연대로 전화가 가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도 그래요. 이거는 양평에 땅 가진 사람들이야 지금 뭐 휘파람 불고 있다. 이게 오늘 아침 뉴스 기사인데 뭔 아이씨 나들목이 이렇게 많이 생겨. 분기점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건 강남 집값하고 관계가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 이쪽에 이제 그 교통이 편리해지고 이 나들목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 짝이 베드타운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강남에서 저기 아침에 통근거리가 20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기 강남에 항상 우리가 뭐냐 하면 아파트 투기하고 거기서 부동산 열풍이 부는데 그 여파가 말하자면 김건희 고속도로를 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베드타운화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제 집가는 그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뻔한 어떤 그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남양주, 양평 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그 저기 저녁에 거기서 서울로 올 때는 들어오는 차들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고 아침에는 그 반대예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하나의 어떤 그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 살 돈이 없는 분들이 주로 남양주, 양평 쪽에서 집을 살면서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통 지옥이다 보니까 집값이 별로 안 오르지 않은 거예요. 개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고속도로가 뚫려 20분 거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베드타운화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저기 양평이 이제 과천이나 이런 어떤 그 저 의왕이나 이런 지역처럼 되지 말란 법 있습니까? 그렇죠. 양평은 그렇지 않아도 뭐 전원주택도 많이 있고 그쪽에 부동산 들썩들썩 했는데 그걸 뭐 물어봐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 그러면은 왜 지자체마다 뭐 고속철도가 어떻고 뭐 경전철이 어떻고 이런 거 갖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겠습니까? 결국은 역세권 교통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가가 얼마나 오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은 하나의 이 어떤 지역이 이제 강남화될 수 있는 거는 교통이거든요, 제일 먼저. 예. 그게 있고 나섭니다. 실제 교통이 불편한가 여부도 있지만은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 자체도 하나의 어떤 그 교통 뭐 수단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산물이라고 봐야지.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별개 문제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땅값 안 오른다, 혜택 없다, 선산이라 개발 가능성 없다 이런 거 다 제가 믿기 힘든 얘기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앞부분에서도 내분 패널들한테 해법을 좀 여쭤봤는데 뭐 원장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뭐 그건 뭐 저는 뭐 당연한 거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 수사는 뭐 별로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야당이 사과하면 다시 뭐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 참 그 뭐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거는 뭐냐면은 진상규명 방해 활동이에요. 국민의힘이라고 이 국책 사업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거기에 군수하고 지역구 의원이 무슨 당인데 아니 자기들 표 떨어지는데 하고 싶겠어요? 더 급한 거는 이거 진상규명 방해 활동이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저기 김건희 의사 방탄용 그 저기 저 행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당분간은 뭔가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되기는 싹수가 흘렀고 그건 뭐 기대하느니 그 차라리 그 저 뭐 신문 보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진상규명이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자체 진상규명 백서가 나와야 되고 자체 조사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그 현지 주민들 아직 제보하실 분들 많으니까 이런 걸 보고 조사 활동으로서 돌파해야 되겠죠. 계속 그 진실의 힘을 믿어야죠.
물론 국정조사 청문회도 제기해야지. 다수 야당이 그거 못하면 어떡할 거야?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책임 여부는 나중에 좀 따지더라도 네. 궁금한 것은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당연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네.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의 최대 국정농단이자 아주 대놓고 해먹는 깡패 정권의 아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적나라한 사건입니다. 이거 하나 응징 못하면 앞으로 야당은 존재할 생각 말아야 돼요. 이것도 이번에 시민단체가 다 밝혀낸 거예요. 시민단체와 언론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우리 야당 할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요, 지난번 천공도 그렇고, 이제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 그 관련해서 아직도 조사를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저 돌아봤다는 거.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왜 이게 이렇게 커졌습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국민들은 또 김건희냐?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는 거고. 네.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해서든 이건 언터처블이니까 그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김건희 해야 됩니까?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참 궁색해지는데 애시당초 제가 경찰 조사 받을 때도 여러 번 느끼고 했던 거지만은 도대체 천공 변호사 같이 사건이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제 사건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이제 그 국가 권력이 사법 권력의 사유화를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상권 분립이 지금 굉장히 아주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천공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단 한 번도. 근데 지금 우리 고발당한 사람들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일단은 의기소침하고 지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이렇게 선명하게 적나라하게 대놓고 해먹는 세력들이 얼굴을 드러난 거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아주 싸우기 좋은 판이에요. 이거는 그냥 대차게 가줘야지 좀. 얼마나 이 국정을 농단한 주범들이 명확해졌습니까? 에?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시나무 떨면서 그냥 개처럼 끌려가고. 이거는 싸움에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고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고위공직자가 되고 애국심도 있고 전문 지식도 있고 그렇게 상식에 입각해서 일하는 관료들이 이렇게 부당하고 말이 안 되는 지시를 한다면 그냥 말도 안 된다라고 걷어찰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될까요? 그게 이제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가 각종의 어떤 규범과 자율성의 기초에 운영되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어떤 대통령이라고 해서 청와대라고 또는 용산이라고 해가지고 맘대로 되는 세상이 아닌 줄 알았죠. 그리고 당연히 그게 민주공화정의 어떤 원리라고 봤고 상권 분립은 유지되고 그래도 우리 신상에 큰 이상은 없이 살 거라고 다 믿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불길한 징후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최근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붕괴 현상이 전부 상권 분립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은 사법개혁. 그래가지고 이제는 행정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걸로 해가지고 텔아비브에 대규모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도 똑같은 일이죠. 법적 절차 없이 러시아와 관계가 의문시되면 구금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TF에서 다 한다. 행정 절차만으로 끝장낸다. 이래가지고 바르샤바에 50만 명 시위했죠. 인도에서는 아예 무슬림 자치권을 박탈해버리고 더 나가서 힌두교 신정일치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주기율 표와 진화론을 삭제했죠. 힌두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는 구속을 시키고 제명을 시켰는데 국회의원 제명을 시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해버렸는데 그 모디 총리를 비판했는데 그 처벌 사유를 보니까 인도 내에 모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수백만 명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수백만 명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너는 총리를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형량이 어떻게 될까? 무지한히 커지겠지. 예. 모독죄가 이게 그냥 국가 원수 모독죄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징역 3년에 의원직 박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저 상권 분립이 깨지고 자유를 얘기하는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전부 미국 가서 사진 찍고 친미를 외치고 인도 태평양을 외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독재자가 자유를 더 크게 외치는 세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가? 왜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가지고 이 교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상식 있는 국민들이 바로 잡아주겠죠. 스픽스가 가양역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저녁에 퇴근길에 김포공항역에서 타가지고 가양역을 지나 당산을 지나서 쭉 여의도역으로 가잖아요. 가양역 올 때까지 지하철 천국이에요. 시민들 다 서로 배려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여의도에서 밀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사람이 다 서로를 지옥철이 되는 거죠. 지옥철이고 인간이 인간을 적으로 삼게 됩니다. 한 뼘의 공간도 내주고 싶지 않아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지하철역이 이게 어디로 가는 열차냐? 저는 여의도역에 도착했다고 봐요. 그래서 9호선에서 그 지옥 같은 풍경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보면은 이 민주주의 열차가 거기서 이제 멈춰 섰는데 그 최영민 시인이 일찍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라는 시에서 나는 보았다. 김밥 속으로 무수한 밥벌레들이 기어 들어가는 것을. 이게 상당히 어떤 비하적이지만은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인이 그렇게 뭐 얘기한 지하철이라는 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열차가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결국은 지하철 공사를 욕하고 옆에 시민을 불쾌해하고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민주공화정이 지금 퇴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면에서는 저는 정신 차려야 될 게 이건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역시 문제다. 예. 가슴이 답답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답답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김진수님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더 답답합니다. 스파픽스하이님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다 수사받고 처벌받고 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권력 행사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하리님 검사 정권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콩신님 김건희 고속도로로 명명하면 되겠네요. 예. 어찌됐든 뭐 짓든 안 짓든 김건희 고속도로 이름이 이제 회자가 되겠죠. 콩신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동시 접속 14,889명까지 기록을 세워주셨는데 2부 김종대 레이더도 13,880명 대단하십니다. 접속했다고 이은주님이 또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또 다 세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인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이죠, 사실은. 좀 좋은 일로 기록도 세우고 박수도 받고 상식이 좀 그럴 일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예.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동시 접속 10만 한번 달성해 보십시다. 네, 이 구름낀 하늘에 청명하고 찬란한 빛이 비추는 방송. 그런 날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4시간 함께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접속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힘 주시니 힘이 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상식 깨어있는 세상, 진실의 세상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